Mickey 7, Edward Ashton, Chapter 8. 나는 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어떤 부서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2, 3일마다 부서를 바꿔가며 일손이 필요한 곳에 보내졌다. 농업부에서는 토끼를 관리했다. 경비대에서는 보초를 섰다. 마샬의 행정관이 병간을 냈을 때 그 자리를 채운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 그가 집에서 몰래 담근 술에 문제가 있어 크게 병이 난 것이었다. 이런 업무는 개척지의 인사과를 관리하는 반자율적인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사령부에서 직접 나를 부를 때는 상자 옮길 인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맡아야만 하는 임무를 주겠다는 뜻이었다. 힘멜 스테이션에서 첫날을 맞이하자마자 내 진짜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직 스테이션에 화장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때였고 지저분한 시행착오를 거듭한 이후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줌 누는 방법을 겨우 터득했을 때였다. 음식 꾸러미를 나눠주는 방도 찾았다. 회의실로 보이는 공간에 마련된 90개쯤 되는 해먹 가운데 내 자리도 찾았다. 냄새가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이미 익숙해지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내 삶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해먹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둥둥 떠 있을 뿐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딱딱하고 뾰족한 물체가 내 갈비뼈를 쿡 찔렀다. 나는 물체를 쳐냈고 그 바람에 해먹이 빙글 돌며 뒤집혔다. 눈을 떠보니 바닥이 보였다. 이어서 벽, 천장이 보이다가 나를 찌른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키가 크고 피부색이 어둡고 민머리, 스테이션의 상근 직원들이 모두 입는 밋밋한 회색 점프슈트를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다가와서 나를 붙들고 발에 힘을 주어 바닥에 고정한 다음 빙빙 돌고 있던 나를 멈춰 세웠다. 반스죠? 나는 그녀를 보며 눈만 깜빡였다. 아마도요? 누구시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젬마라고 해요. 일어나요. 일하러 갈 시간이에요. 힘멜 스테이션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젬마를 마음에 품었다. 그녀는 좋은 선생님이었다. 유쾌하고 친절하고 이상하리라 많지 배려심이 깊었다. 아침 수업이 있을 때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내가 이해를 잘 못할 때는 천천히 부연 설명을 해주거나 내가 이해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첫날 우리는 드라카 엔진 시스템의 설계도를 살펴보았다. 반물질이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배웠고 반응 물질을 어디에 두는지, 두 가지 물질을 어떻게 합치는지, 그리고 각각의 장치가 고장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배웠다. 젬마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 반물질 차폐 장치 고장 부분은 건너뛰죠. 알아서 해결될 테니까요. 우리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저장실에서 카드게임용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젬마는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다가 5초쯤 지나 실망한 얼굴로 말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고 안 물어볼 건가요? 나는 눈을 굴리며 대답했다. 우리를 다 죽이겠죠.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더 재밌게 설명해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알아야 하죠? 엔지니어들이 있지 않나요? 그들이 다 죽으면 앞으로 2주 동안 제 머리에 뭘 쑤셔 넣든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역사를 좋아해요. 베르너 폰 브라운이 누군지 설명할 수 있지만 추진력 기술력에 대해 내가 아는 건 딱 거기까지예요. 저는 학교에서 고에너지 물리학도 간신히 통과했고 그것도 아주 오래전이라고요. 당신을 엔지니어로 만들려는 건 아니에요. 드라카에는 추진력 전문가들이 차고 넘치게 탈 거예요. 당신이 필요해지면 뭘 어떻게 하라고 그들이 정확히 말해줄 거고요. 하지만 실제 일이 닥치면 해결할 시간은 짧을 테고 기본 지식이 있으면 훨씬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제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젬마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다. 그 이유는 장치가 망가진 후 1시간이 지나도 연소실에는 60초 안에 완전 무장 전투복을 뚫고 들어가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중성자 선속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완전 무장 전투복도 입을 수 없을 거예요. 완전 무장 전투복은 비싸니까. 그렇죠. 엔지니어들이 엔진 속으로 직접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드론을 보내면 되는데. 젬마는 고개를 저었다. 드론은 고에너지 입자에 손상될 수 있어요. 당신도 그렇고요. 사실 기계와 비교해 중입자에 노출된 상태에서 인간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기서 60초 이상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살려낼 수 없어요. 하지만 죽기 전까지 1시간 정도는 몸이 버틸 거고요. 그동안 더 많은 쓸모있는 일을 해낼 수도 있지요. 같은 환경에서 드론은 1분 안에 망가져요.
그리고 미르가르드의 산업 기반 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손상된 드론을 복구하는 건 당신을 복구하는 것보다 힘들죠. 미키, 당신 임무의 정식 명칭은 미션 익스펜더블이에요. 앞으로 12일 동안 나는 당신이 당신 임무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울 거예요. 그 순간 젬마에 대한 호감이 약간 떨어졌던 것 같다. 젬마와 나는 설계 도면이나 방사능 중독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이 기술적인 데이터로 가득 찼다는 확신이 들자 주제는 철학으로 바뀌었는데 나로서는 훨씬 받아들이기 쉬웠다. 인류는 내 삶의 축이 된 의문을 오랫동안 탐구해왔던 모양이다. 첫날 방사선 노출로 완전히 파괴될 위험이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뒤 젬마는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를 꺼냈다. 상상해봐요. 어느 날 테세우스가 전 세계를 항해하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좋아요. 내가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테세우스가 누구죠? 지구의 고대 영웅이에요. 아주 먼 옛날 옛적 이야기지요.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기 3000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전 세계를 항해했다고요? 맞아요. 테세우스는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했어요. 그동안 배 여기저기가 망가지고 뜯어져서 배를 고쳐야 했어요. 몇 년이 지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원래 선체를 구성했던 목재는 모두 교체되고 없었어요. 이 경우에 테세우스의 배는 출발할 때와 같은 배일까요? 아닐까요? 멍청한 질문이네요. 당연히 같은 배죠. 좋아요. 만약 배가 폭풍을 만나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새로운 배를 지어야 하면요? 그래도 여전히 같은 배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배죠. 배 전체를 다시 지었다면 테세우스 2호가 되겠죠? 후속작인 셈이니까. 젬마는 팔꿈치를 식탁에 올리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래요? 왜죠? 모든 부품을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 고쳤을 때와 한 번에 배 전체를 다시 지었을 때가 어째서 다른가요? 나는 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 인물을 맡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바로 테세우스의 배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 그렇죠. 지금 내 몸을 이루는 세포 중에서 10년 전에도 존재했거나 몸의 일부였던 세포는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 지어져요. 한 번에 한 부분씩 수리되는 셈이죠. 당신이 이 임무를 맡게 된다면 당신은 한 번에 새로 지어지는 셈이에요. 하지만 결국 똑같지 않나요? 익스펜더블이 재생탱크에서 나오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천천히 진행될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셈이에요. 기억이 남아있는 한 진짜 죽은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빠른 리모델링을 할 뿐이죠. 훈련 동안 엔진 설계 도면과 테세우스 이야기만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재미있을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젬마에게 선형 가속기 다루는 법을 배웠다. 스테이션에서 진짜 가속기를 작동시킬 수는 없었지만 우주 좀비들과 맞서야 할 때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몇 년 후 실제로 진짜 가속기를 사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뮬레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젬마는 진공 수트를 어떻게 입고 벗는지도 가르쳐 주었다. 전투에 필요한 무기를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주기도 했다. 6번째 날에는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스테이션 선체를 기어올라 무반동 렌치로 느슨해진 볼트를 조이는 연습도 시켰다. 스테이션 아래에서 그녀와 함께 밤이 내린 미르가르드가 천천히 자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순간은 앞으로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엄청나죠? 젬마가 말했다. 저 밝은 부분이 키루나겠네요. 그렇죠? 내가 말했다. 맞아요. 거기 출신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울처럼 비치는 헬멧 가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녀는 알아들은 듯 했다. 그런데 영영 떠나려고 하는군요. 젬마가 말했다. 나는 키루나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미르가르드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젬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들은 참 대단해요. 개척민들 말이에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존중해요. 낭만이 있다고 할까? 인류를 최대한 널리 퍼뜨리고 재난에 영향받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게 디아스포라의 핵심이라지만 나는 절대 떠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네, 뭐 태생이 탐험가 체질인 사람도 있잖아요. 젬마는 못 믿겠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나는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가 내 표정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나도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다. 젬마가 말했다. 전에도 익스펜더블을 훈련시킨 적이 있어요. 스테이션에서도 익스펜더블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보통은 대하기 힘들어요. 당신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밖으로 훈련을 나올 때면 그들이 내 케이블을 끊어버리거나 우주 저 밖으로 밀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곤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보통은 범죄자들이 익스펜더블이 되니까요.
하지만 흰멜 스테이션에 익스펜더블이 되기로 결심하는 건 좀 다르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끔 한 번씩 죽겠다는데 동의하는 거니까요. 나는 개척지 건설 임무에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름 낭만이 있다고 할까? 젬마는 웃음을 터뜨렸다. 저기요, 그쪽 친구랑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고메즈라는 당신의 조종사 친구요. 당신이 이 미션에 왜 참여했는지 들었다고요. 아, 젬마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걱정 말아요. 어디에도 일러바칠 생각은 없으니까. 당신이 떠나기로 한 이유도 마샤를 비롯한 다른 사람이 떠나기로 한 이유 못지않게 소중해요. 그래도 당신이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건 알았으면 해요. 보통은 자살하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녀는 한 손을 내 어깨에 올리며 말했다. 자, 이제 안으로 돌아가요. 존 로크의 철학을 배워야 할 때거든요. 처음 백업을 한 것은 히메 스테이션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육체적인 부분은 매우 직관적이었다. 혈액을 채취하고 복부 피부 조직을 떼고 뇌척 수액을 뽑은 다음 스캐너 안에 3시간을 가두고 내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가 어디에서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했다. 스캐너 밖으로 나갔을 때 젬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컨디션이 좋은 날이길 바래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재생 탱크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이런 딱 한 번밖에 못 하나요? 내가 말했다. 아마도요. 스캐너는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소모하거든요. 레온 소프트웨어는 오늘 추출한 정보를 분류하느라 거의 일주일 내내 돌아갈 거예요. 게다가 방금 당신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될 만한 양의 방사선을 흡수했어요. 아, 젬마는 손잡이를 밀어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가 이동을 멈췄을 때 내가 말했다. 기다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될 만한 양이라니요? 그녀는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알게 될 거예요. 그 뒤로 정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인격 백업은 신체 백업보다 간단하지만 생소했다. 의자에 앉아있는 내게 기술자가 헬멧을 씌웠다. 헬멧 바깥쪽은 매끈한 금속이었다. 안쪽은 뭉툭한 침이 박혀있어 두피와 이마를 누르게 되어 있었다. 기술자가 말했다. 스퀴드 배열이에요. 조금 불편하겠지만 다치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나는 스퀴드라는 단어가 옛 지구에 존재했던 지능이 높은 무척추 해양 동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초전도 양자 간섭 소자를 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은 스퀴드가 무슨 뜻인지 나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기술자 말처럼 백업 프로세스는 고통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다. 일상적인 백업에서는 업데이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처음에는 거의 18시간이 걸렸고 느낌상으로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린 것 같았다. 백업 프로세스는 악몽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다. 과거의 이미지와 소리, 냄새, 감각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조각조각 머릿속에서 스쳐간다. 첫 번째 업로드에서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코앞에 보이던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내가 8살 때 플리터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젊고 생기 있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고 기술자들이 헬멧을 벗겼을 때 나는 흐느끼고 있었다. 스캔이 끝났을 때 젬마는 장교 식당으로 나를 데려가 테이블에 앉히고 원하는 음식이 있으면 뭐든 시키라고 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해야죠. 훈련을 수료하는 날이니까. 정말요? 수료식도 있나요? 그녀는 내 눈을 피했다. 식사를 마치는 대로 할 거예요. 천천히 먹어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시간 중 하나였다. 음식을 실험실에서 기른 재료로 무중력 상태에서 만든 것 치고 맛있었다. 내가 상황을 오해하는 바람에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다. 나는 드라카가 거의 이륙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거나 말거나 젬마가 슬퍼할 거라 생각했다. 내가 떠나고 나면 그녀가 나를 그리워할 줄 알았다. 식사를 마치고 젬마가 계산을 했고 나는 해먹으러 가서 밀린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업로드를 하는 동안 깨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푹 쉰 느낌도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몸이 피곤하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이 지쳐 있었고 현실 감각도 거의 없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복도로 막 나서는 찰나 젬마가 내 팔을 붙들었다. 안 되죠. 수료식이 남았잖아요. 아,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녀는 나를 오랫동안 지그시 보다가 고개를 젓고는 벽장이 있는 복도 쪽으로 나를 밀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한 뒤 그녀를 따라갔다. 그래서 학사모를 쓰고 가운도 입어야 하나요? 젬마가 문을 닫자 내가 한 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우리가 함께 밤을 보내게 될 줄 알았다. 인정한다. 나도 내가 멍청하기 짝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젬마의 표정은 나무로 만든 가면처럼 딱딱했다.
그녀는 점프슈트 주머니로 손을 가져가 반짝이는 검은색 물체를 꺼냈다. 그녀의 손보다 조금 큰 물건이었다. 그건 뭐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손에 든 물건을 들어 올렸다. 피스톨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끝이 흰색 크리스털로 장식된 짧은 총구가 보였다. 2주 만에 처음으로 추락하는 기분이 들었다. 젬마가 말했다. 버너예요. 저출력 버너요. 스테이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금속은 뚫지 못하지만 대부분 유기체는 처리할 수 있어요. 젬마는 총구 쪽을 잡고 버너를 내게 건넸다.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버너를 받아들었다. 그녀가 말했다. 손잡이 옆면에 빨간 스위치 보여요? 안전핀이에요. 앞쪽으로 밀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총구 끝이 탁한 노란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좋아요. 발사 준비가 되었네요. 방아쇠는 조심해요. 당신 검지 옆에 있는 돌기가 방아쇠예요. 나는 버너를 고쳐잡았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녀는 다시 한번 서글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미키, 이게 수료식이에요. 익스펜더블이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나를 마주보았다. 장난치지 말아요. 내가 말했다.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고개를 최대한 돌리고 귀 바로 뒤 말랑말랑한 부분에 총구를 놓으세요. 각도는 살짝 위로 향하게 하고요. 부채꼴이 발화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제대로 하면 뇌연수 전체와 손의 일부까지 한 번에 파괴할 수 있어요. 장담하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나머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건 우리 둘 모두한테 못할 짓이에요. 젬마, 이건 사실 수료식이 아니에요. 최종 시험 같은 거죠.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아침에 미르가르드로 돌아가는 셔틀을 타게 될 거예요. 나는 다시 징발되어 온 사람을 훈련시켜야겠죠? 그것도 우리 둘 다 원하지는 않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맡기로 한 임무는 바로 이런 일이에요. 대가 없이 영생을 누릴 수는 없어요.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미르가르드로 거지 같은 아파트에서 배를 골무며 사는 삶으로 돌아갈까 생각했다. 친구들에게 드라카에 타고 싶지 않아졌다고 이야기할까 고민했다. 그러다 다리우스 브랭크의 고문 기구가 생각났다. 내가 물었다. 그냥 잠드는 거 같겠죠? 성공하면 내 해먹에서 새로운 나로 깨어나는 거죠? 맞아요. 약간 불쾌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한숨을 쉬고 시선을 돌린 채 버너를 내 머리에 가져다 댔다. 이렇게요? 네, 그 정도 거리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쉰 다음 내뱉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눌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얼어붙은 채 몸을 달달 떨며 자리에 서 있었고 젬마가 다가와서 버너를 내 머리에서 멀리 치워주었다. 그녀가 나지막히 말했다. 축하해요.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미키 원이 되었어요.